박영수 특검팀이 박 대통령의 계좌와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주변 인물의 계좌를 추적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넘어 직접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본격 수사를 앞둔 특검팀의 첫 관역은 삼성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검팀은 이미 삼성 사장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 만큼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 했던 최 씨는 재판정에선 대통령과 공모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여명숙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자신의 해임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면서 그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대통령께 전화를 주셨어요. 문화창조융합본부 어떻게 할 거냐고. 전 당장대로 조금 시간을 좀 불가한다고. 김종덕 당시 장관과 대화했던 음성 파일인데 김 전 장관은 청문회에서 여 본부장의 위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일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풀어줄 열쇠를 쥔 간호장교가 귀국했습니다. 오는 22일 청문회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위작 논란이 일었던 고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검찰에서는 진품으로 결론났습니다. 위작이라고 주장했던 천화백의 유족들은 황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이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칠레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산모를 방치한 산부인과 의사와 심정지 상태로 태어난 신생아. SBS 보도가 나간 뒤 공분이 일었는데 협력병원인 대학병원의 교수가 의료사고 무마를 도왔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을 휩쓴 가운데 역대 최대 피해를 불러왔던 또 다른 유형의 고병원성 AI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달걀 수급을 위해 달걀 수입을 추진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국가 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불과 어제 개헌 추진 협의체를 제안했던 반 전 총장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를 짚어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대선 판도는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는 후보가 없는 범여권은 비상이 걸렸고 야권은 불출마를 환영했습니다. 대선 주자별 득실을 따져봅니다. 최순실 씨가 지난해 미얀마 K타운 사업에 현지 답사까지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얀마 원주 사업 관련 청와대 보고서도 받아봤습니다. 단독 취재입니다. 유재경 미얀마 대사를 최순실 씨에게 추천한 인물이 정유라의 스케일 대출을 도운 이상화 KB 하나은행 본부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대사와 이 본부장은 한 친목단체에서 같이 활동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이 본부장의 승진에까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배경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김영재 원장 부부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명품 가방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금품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가 관련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점수 짤 일이 더 많은데. 김 원장 부인은 오늘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재판관 8인 체제로 첫 진행된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이정미 소장 대행이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는데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 미칠 영향을 알아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독일을 환율 조작 후보로 거론했습니다. 미국 무역 적자에 대한 불만을 수출국 탓으로 돌리려는 건데 이 발언에 외환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당일 배송 광고 상품 중 80%가 실제로는 당일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만 골탕 먹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시범철수 GP 11곳에 대한 상호 검증 작업을 벌였습니다. 검증단은 남북 GP를 연결하는 오솔길을 통해 상대 측 GP를 확인했는데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GP를 상호 방문해 들여다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강남의 15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입주민 대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중을 견뎌야 할 기둥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는 등 부실 시공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는 정규직 취업을 꿈꾸며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잇따라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첫 보고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경제 정책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제 보석 논란이 일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오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7년 9개월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수감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보인다며 재판부에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동물병원에서 엄격한 관리를 요하는 마약류 약들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건당국이 해당 동물병원을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국세청이 구글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구글의 역외 탈세 문제뿐 아니라 고액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일부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 기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추가적인 검찰 개혁안이 있으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말했습니다. 대검의 감찰 방안 또 법무부의 차적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던 이른바 신림동 영상 속의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주거 침입 혐의는 유죄로 받고 성폭행 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한 출연자가 KBS 기자를 거론하며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여기자협회 등이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 유 이사장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과거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백두산을 방문했던 점으로 미뤄 북미 관계에 대한 중대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평양에서 열린 축구 남북 대결에 대해 외신들이 가장 비밀스러우며 기상천외한 경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판티노 피파 회장도 역사적인 경기에 관중이 없어 실망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내렸습니다. 반면 지난달 고용률은 67%를 넘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 경제가 침체와 회복 어느 쪽에 가까운 건지 8시 뉴스에서 분석합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65km가량 떨어진 타엘 화산이 폭발해 마닐라 국제공항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화산재가 수십 킬로미터 바깥이 날리고 있고 주민과 관광객 4만 5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네, tuwak muna kami papunta dito. Paakyat. Sikip nga sa daanan. Pati yung mga bata diabagsakan ng mga bato. 우리 교민과 관광객들 상황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총괄하게 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오늘도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 측에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전주에서 익명 기부자의 성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들이 체포됐습니다. 결정적인 제보로 체포를 도왔던 시민이 자신이 받은 경찰의 포상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달라며 또다시 기부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진료 관계자의 소송 상황을 청와대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전국 PC방 3천여 곳의 컴퓨터 21만 대의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포털사이트 연관 검색어를 조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총 1억 번 넘게 검색어를 조작했는데 홍보를 원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4억 원가량 수익을 챙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8일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급증할 요인이 남아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오늘 종료 예정이었던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4차 추경안 국회 심사가 내일 본격 시작됩니다. 정부는 모레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거란 전제로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음주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하고 차량도 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연구원을 비판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세를 펴면서 원색적인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지역화폐 사용하고 있는 현장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강제동원 최종 배상안을 내일 공식 발표합니다. 제3자 변제 방식에 한일 경제단체가 공동기금을 만드는 방안이 확정된 걸로 전해졌는데 피해자 측은 피고기업의 사죄가 없는 채로 협의가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인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큰 불이 나 점포 55곳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방화 용의자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유도 감독이 선수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체육부대에 만연한 금품 상납 관행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칩을 하루 앞두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나들이객들은 곳곳에서 이른 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